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계양산성이 사전 5기 끝에 국가사적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삼국시기에 축조된 걸로 추정되는 계양산성은요, 시대별 축성 기술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계양구에서 국가문화재 지정은 계양산성이 처음입니다. 국가사적문화재 지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죠. 이찬용 계양문화원장 그리고 김홍종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가사적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굉장히 두 분이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먼저 이 원장님. 예, 물론 계양산성이 국가사적 지정된 거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물론 문화원에서 그렇게 수고한 건 없고 계양구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문화원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성이 국가사적 지정으로 됐음으로 해서 많은 국비를 통해서 좀 더 보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의 그 활성화도 많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김 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난 5월 13일 날 우리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우리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30만 우리 계양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네 번의 보류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산성이 지난 5월 13일 국가사적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계양산성이 이렇게 국가사적문화재로 지정받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계양산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산성은 계산동 10-1번지 계양산 동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가 1184m, 높이가 7m, 면적은 1190평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계양산성이 이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산성은 이제 위치적으로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또 자리하고 있고 네. 또 성곽 양식 방식이 시대 변화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 국민들이나 우리 인천 시민들 누구나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 계양산성 내에는 공동묘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혐오 지역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등산을 가다가도 그 지역을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박형우 계양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우리 계양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제 확보하자는 그런 강한 의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2014년까지 산성 내에 1037기 민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17억 예산을 들여서 전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산성 내에 개인 사유지가 30필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방로 조성 공사를 했습니다. 분묘 이장 지역에 장지도 식재하고 나무도 심어가지고 우리 탐방객들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탐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진이 이제 2009년도 네. 촬영한 계양산성 내 항공 사진입니다. 이 자리가 전부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여기 네. 이제 이렇게 있는 게 분묘인데 1037기가 이렇게 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1037기를 말끔히 이장하고 이렇게 탐방로 조성하고 이렇게 한 그런 현재 2019년도 작년에 항공 네. 촬영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 10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게 이 사진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사실 계양구가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의 그런 강력한 의지 덕분에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하니까 이 계양구의 어떤 노력도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높게 평가해서 이번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오랫동안 국가사적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까지 4번 신청했는데 모두 보류 당했어요. 그리고 5번째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네, 그게 저 우리가 사전 오기 끝에 네. 계양산성이 이제 그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 계양산성이 과연 어느 시대에 축조가 되었나 초축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 학자들은 이게 백제 시대에 초축이 되었다. 또 어떤 시대는 통일 신라 시대에 초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학설이 양분되어 있는 게 이거를 우리 계양구에서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제 뭐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에 작년도 9월 달에 마지막으로 10차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0차 발굴한 결과 그 이 성을 쌓은 방식이 통일 신라 이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백제 시대에 초축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문화재청 사덕지정 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 저희가 이제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게 심의 의결되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사학자들 간에 이 논란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백제 시대에 조성이 됐다라는 설명해 주셨어요. 예. 요 자리에서 잠깐 또 제일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요게 그 우리가 그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대호가 사적 제 556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표구를 해서 우리 계양구에 이렇게 청량님 적견실에 이렇게 좀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예.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증서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산성 백제 시대에 조성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어떤 곳이었는지 이 원장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계양산성 축조 시기 가지고 분분합니다. 말이 많고 그거로 인해서 사적 지정이 굉장히 미뤄져 왔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1차 발굴 때부터 보면 백제 시대에 가깝다. 그 이쪽 지역이니까 한성 백제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신라 시대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처음 축조 시기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백제 시대에는 유물이 많지가 않고 몇 점 나오질 않았어요. 출토된 게. 그리고 신라 시대에 있긴 유물이 많이 좀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학술대에서 신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그 지금 초축 시기 그러니까 처음 그 축성한 시기를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야 초축 시기가 어느 정도 결정돼서 네. 결정되기 때문에 삼국 시대에 축성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국 예, 시대에 축조가 됐다 이렇게 예, 추측해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양산성이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인지도 알려주시지요. 그렇죠. 계양산성 계양산이라는 게 지금 395m인데 계양산이 그 한강 하구 또 김포 평야 쪽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평야에서 우뚝 솟은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양산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잘 보이고 네. 서해 바다까지도 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측으로 내려와서 고성산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가 고성산이라고도 했고 또 그쪽에 민묘가 많았다고 그래서 공동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원주민들은 북망산이라고도 했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거기다 산성을 만들어서 방위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유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위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고 네. 또 유사시에 그곳에 이제 주민들이 그곳으로 피난을 가서 그 성에서 지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청야수성이라는 전법이 있습니다. 청야수성은 그 안에 먹을 것도 식량, 물 다 기록 보관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적이더라도 한참 기다리던 네. 물러갈 정도의 이런 전법을 얘기하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 역할을 했던 곳이다 네.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네. 문헌상으로 계양산성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문헌상으로 언급된 적은 별로 없는데 신중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있어요. 네. 조선 중기 때
거기에는 계양 부평의 계양 산성은 1937척으로 삼국시대에 쌓았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호가 이제 편찬한 대동지지 있습니다. 김종호가 편찬한 대동지지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 김종호가 대동여 지도를 편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종지지를 쓰면서 그 신중 동국 여지 승남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크게 기록에는 없고 조선조 이제 중기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 이하부대가 침입해서 계양산성을 본거지로 잡아서 거기서 지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계양산성 안에 문화적으로 주목할 만한 유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원장님. 계양산의 유물이 이번에 한 1,600점 이상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양산 유물이 이번에 이제 계양산성 박물관이 28일 날 개관되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게 그 백제 시대 때 목간이라고 나무에다가 기록을 한 게 있어요. 종이 대신 네. 종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목간이라는 그게 5개 하고 6개가 발굴이 됐어요. 목간이. 그래가지고 그거와 또 고려 시대의 계양의 지명이 주부토 명문 기와도 또 발굴이 됐어요. 출토가 됐고 또 삼국시대 대표적인 토긴 원저단 경호가 출토가 됐고 또 연암은 와당이라고 수막새 기와가 있습니다. 그것도 출토가 됐고 여러 네. 가지 철기류도 출토가 됐고 많은 출토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네. 나왔는데 이 주목할 만한 유물들에 대해서 좀 쭉 짚어봤고요. 이번 국가사적문화재 지정까지 좀 가장 어려웠던 점도 궁금하거든요, 김 과장님. 네, 그 국가사적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그동안 우리 계양구에서 분묘 이장이라든지 부지매 탐방로점 변공사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그 추진을 해왔는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그 있던 축초 시기 때문에 학자들 의견이 이제 양분돼 있어서 네.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고 이번에 그 국가사정을 지정받는데 가장 힘든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이 국가사적문화재를 지정 신청에서부터 또 지정되기까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이 국가사적 지정을 받으려면 이제 그 법적 근거가 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이제 그 근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제 그 계양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1997년도부터 그 12차례에 걸친 또 그 지표 조사하고 10차례에 걸친 또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또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유적의 가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는 계양산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 산성 내 이제 그런 분묘 이장과 유적 내 그 사유지 매입 등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2016년부터 네.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4번은 보류가 됐고 이번에 5번 만에 국가사정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국가사적문화재로 지정받기가 원래 좀 이렇게 까다로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국가가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뭐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우리 이제 계양구에는 뭐 부평, 도부, 가나 등 총 10개의 인천시 시지정 문화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은 이제 처음인데 그래서 그만큼 국가사적은 지정받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우리 인천에는 이제 강화도에 주로 이제 그 국가사적이 많고 우리 계양구에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그 시지정 문화재가 이제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문화재청 위상이
한 단계 더 상승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계양구에서는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의 마무리는 계양산성의 복원정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원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총 소요 예산이 한 300억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뭐 대외적으로 우리가 그 계양산성의 그 이미지도 높아지지만 그 우리가 복원정비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사업비의 70%를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인천시 재정 여건이나 우리 계양구 재정 여건을 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세이브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계양산성이 복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1,600여 점의 유물이 계양산성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출토된 유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그 산성 전문 박물관인 계양산성박물관이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5월 28일 되겠습니다. 10시에 그 계양산성박물관 개관식이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유물하고 우리 계양구 자체에서 구입 또 기증받은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2점이 지금 전시하려고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양산성 박물관은 계양의 역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계양의 옛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 국민들이나 인천 시민들 모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관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28일에 계양산성 박물관이 개관하니까요.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 계양구에서는 이 부평, 도호부의 사직단 자리도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이 사직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곡식의 신하고 토지의 신께 제를 지는 장소였습니다. 네. 또 서울에 사직단이 있듯이 서울에는 임금이 사직제를 1년에 2번씩 지냈고 지방에는 고을 사또들이 지낸 거죠. 부사들이 사직제를 지내왔고 기우제도 지낸 장소인데 부평에도 사직단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고 자료상에도 뭐냐면 부평 부도부의 서쪽으로 1위의 사직단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도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도가 어디 뭐냐면 부평 향교호구 중구봉 밑에 중가운데 사직단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네. 해동 지도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게 어딘지 몰라서 한참 찾았습니다만은 이 일본인이 그 사직단지를 옛날에 임야도를 1922년도에 불화받은 도면이 국가기록원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찾아봤죠. 찾았더니 지금 계양구 연무정 활터 자리에 거기에 사직단이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직단 복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를 발굴하는 차원도 있고 1인들이 1915년도에 그걸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민족말살 정책으로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하는 차원으로 꼭 이거는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도 박형우 청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셔서 요번에 이제 그 전문 학자들에게 그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복원이 돼서 그 사직제도 아마 복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제가 물론 구청장이 제주가 돼가지고 하지만은 네. 충분히 지역의 역사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부평의 도호부 사직단 자리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요. 계양산성이 국가 사적문화재로 지정됐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관심과 또 복원의 힘을 더 쏟아야 되겠죠.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